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어제 KBS에 나와서 15분 동안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해서 본 적도 없다. 전혀 만날 이유도 없다. 얼굴도 모른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술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재명의 말이 바뀌고 있다. 이재명이 왜 바뀌고 있을까? 결국은 말이 다 바뀌게 될 텐데 왜 저렇게 KBS 인터뷰에서 말을 바꿀까? 그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미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김성태가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쌍방울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을 테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 관련해서 이게 경찰이 3년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버벅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버벅거렸느냐? 한동훈 장관이 이미 오래전에 그것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무혐의 처리된 것이 아니고 불송치한 것이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미 사실관계를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버벅거렸다. 그뿐만 아니고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KBS 인터뷰 거의 모든 내용이 이재명이 치밀하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것들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많이 버벅거렸고 이재명이 계속 머릿속으로는 한동훈의 반박을 걱정하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 자신의 말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김성태가 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김성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김성태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성태는 아마 많은 것을 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성태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김성태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수행비서가 오늘 오전에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소위 자금관리인, 비자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자금관리인은 태국에서 현재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재판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곧 국내로 송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수원지검에서 최근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자신의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바꾼 게 꼭 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경우처럼 꼭 같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답니다. 술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이 김성태와 이렇게 술자리 통화 한 번만 했을까? 그럴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변호사비 대납, 증거를 내라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곧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송금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대북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직접 북한에 지원을 하지를 않고 이 쌍방울을 통해서 64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을 했다. 이런 대북 사업을 위해서 쌍방울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과 만나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달라라는 북측의 제안을 받고 150만 달러를 보내는 등 640만 달러를 보냈다, 북한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이 풀려나가게 되면 김성태와 이재명의 관계가 모두 드러나게 될 거고 또 김성태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부분도 모두 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쌍방울도 무사할 수가 없고 지금 쌍방울을 지키기 위해서 김성태는 자기 돈, 개인 돈을 보낸 것이다, 북한에. 대북 사업을 위해서 또 보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쌍방울과 관계된 돈이었을 것이다. 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충분히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성태의 진술에 따라서 쌍방울 그룹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재명도 결정적인 치명타를 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한 말, 김성태와 한 말, 그러니까 이재명은 서울에서, 김성태는 태국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전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한동훈 장관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다, 말 맞추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서 대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 뭐 정치를 하느냐, 폼 나는 말 그만하라, 후폭풍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협박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아픈 거죠. 거기에서 이재명이 이제 뭐 변호사 등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자신과 김성태가 전화 통화한 사실, 그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듣고 어제 KBS에 나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전화는 통화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답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여기에서 끝날 수 있느냐? 이재명의 말은 앞으로 또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검찰 수사의 기본입니다. 피의자가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하면 왜 말을 바꿨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피의자가 숨기고자 한 그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김성태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계속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 이재명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들이 하는 그런 뭐 대북 교류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쌍방울을 통해서 큰 돈을 줬고 자신이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논의, 정치적 논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재명의 대북 코인 사업도 이미 진술을 통해서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과의 관계, 대북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라, 투자 유치를 하라 이런 것들도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북측과 북한 측과 어떤 거래를 했고 무엇을 기도를 했고 그 사이에 쌍방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